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중학교 졸업과정 검정고시 영어 기초편 강의를 맡고 있는 이상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제일 첫 번째 강의입니다. 기초영어 첫 번째 강의인데요. 그 영어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거부감과 그 다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요, 물론 단어 또는 뭐 문장이 어렵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의 기초가 또는 기본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으시다면은 그 다음부터 해나가는 영어는 상당히 쉬울 수 있는데요. 무작정 영어의 기본으로 바로 뛰어들어셔서 영어를 공부하시려고 하게 되면은 중간중간에 많이 걸리는 부분이 많을 거고요. 그러다 보면 영어에 대한 흥미도 많이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그 기초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를 깔아드리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영어 공부하시면서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지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기본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이 기초 강의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배경 지식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처음 기초 영어 첫 번째 강의 한번 학습 목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영어의 어떤 구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어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그 하나의 문장으로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영어가 알파벳으로 시작을 하겠죠. 그죠? 알파벳이라고 하는 어떤 그 글자, 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몇 개가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냐면은 바로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어가 여러 개 모였을 때 그것이 이제 하나의 문장이 형성되는 거죠. 이따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안고 시작하시면은 영어가 훨씬 더 쉬워지고 기본이 탄탄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알파벳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볼 거고요. 알파벳의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자음과 모음입니다. 자음이 뭐고 모음이 뭐냐라는 기본적인 어떤 지식이 안 갖춰져 있다면은 그 영어에 대한 이 기본적인 단어의 문제 또는 단어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문법 문제들을 풀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자음과 모음에 대한 얘기 거기까지 한번 같이 정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요 세 번의 강의에 거쳐서 우리 기초 영어를 정리해 드릴 건데요. 모든 수업 시간에 공통적으로 걸리는 게 바로 이 표입니다. 자, 보시죠, 여러분. 알파벳, 그리고 단어, 그리고 문장이다. 자, 무슨 부호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영어의 그 시험 문제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은, 푸시지는 않더라도 문제를 잘 보시면은 대부분이 다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뭐 누가 언제 일어났고, 누구를 만났는데, 뭐 기분이 어떻고, 이게 문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구분 방식에 따라서 좀 나눠보면은, 일단 그 문장, 긴 문장은 단어,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어는 각각의 단어 속에는 알파벳이 한 개 이상이 여러 개 섞여 있겠죠. 자, 문장을 한번 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주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I am a student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문장 쉽게 해석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am, 뭐뭐뭐입니다. student 학생이죠. 저 학생입니다. 그런 얘기죠. 시험을 보실 때는 이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가만히 보시면은 일단 이게 문장으로 따지면 몇 개가 되는 걸까요? 문장으로 따지면은 그렇죠. 이 문장은 결국 한 문장인 겁니다. 문장 하나예요. 그런데 그 문장 속에는 단어가 몇 개인지 한번 따져볼까요? 단어는 어떤 기준으로 보시면 되냐면 띄어쓰기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I 하나, am 하나, 하나, student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단어가 이 문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우리가 그 영어 공부할 때 항상 우리 그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사전을 찾아봐 그러잖아요. 그 사전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죠? 바로 이 단어가 적혀 있는 겁니다. 요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단어가 사전 속에 배열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 단어들을 찾아서 뜻을 일일이 파악하시는 작업들을 우리가 보통 하게 되는 겁니다. 단어는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전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사전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단어들을 끄집어내서 몇 개를 끄집어내서 문장으로 만드는 거다. 그게 이제 영어의 작업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단어보다 더 이전 단계, 그죠? 각각의 단어 속에 파헤쳐질 수 있는 알파벳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 알파벳은 여러분들 이거 A, B, C, D 그거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 보시면 이 I라고 하는 건 단어 한 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알파벳이 몇 개 들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I라고 하는 거 한 개 적혀 있어요. 다음, M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뭐이다라는 비동사라고 하는데요. M이라고 하는 단어지만 그 단어 속에는 알파벳이 몇 개 들어있는 거죠? 자, A하고 M하고 총 2개가 적혀 있죠. 그죠? 다음에 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겠습니다만 관사라고 하는데요. 이 관사도 사실은 단어입니다.
단어. 자, 몇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죠? 한 개로 되어 있죠. 다음, 마지막으로요. 스튜던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알파벳을 조합을 해서 단어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큰 틀로 봤을 때 문장이 보이실까요? 자, 일단 문장 속에는 단어들이 배열이 되어 있고 그 단어는 각각의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어의 문장, 영어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딱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으셔야 앞으로 보이게 될 내용들이 아주 쉽게 이게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부터 기초를 잡아가시는 게 아주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영어는 알파벳을 몇 개를 섞어서 단어를 만들고 그 단어가 몇 개가 모여서 문장을 형성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문장 먼저 공부를 하시지만 사실은 그 문장은 알파벳과 단어가 적절하게 조합돼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 문장을 공부하시기 전에 그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알파벳과 단어에 대한 개념을 좀 확인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영어 기초 첫 번째로 알파벳에 대한 얘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그 알파벳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알파벳 어느 정도 공부하시고 계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은요, 대문자와 소문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대문자와 소문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은 여러분들이 암기되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암기가 안 되어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알파벳을 외우는데 몇 시간이 걸릴까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력과 집중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알파벳이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문장을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문장을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알파벳은 여러분께서는 꾸준히 시간을 두고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문자, 소문자는요, 그냥 쓰는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통 대문자는 어떤 특정한 물건을 가리키는 우리가 이제 특정한 물건을 가리키거나 이름 같은 거 쓸 때요. 그때 이제 대문자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문장 처음 시작할 때 보통 대문자로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소문자를 사용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시험을 보시거나 그럴 때 거의 대부분 사용되는 것은 대문자라기보다는 소문자 쪽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문자는 사실은 단어가 처음 시작될 때 나오는 정도 말고는 또는 어떤 이름, 그러니까 물건 이름이라든가 또 사람 이름이라든가 어떤 지명, 상호 이런 걸 빼놓고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소문자의 암기부터 먼저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알파벳의 종류를 쭉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한번 읽어보긴 해볼까요?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이렇게 알파벳이 있어요. 알파벳은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외우기 좀 쉽지 않겠죠. 여러분께서 시간을 충분히 두고 한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보시는 게 좋으려고 생각이 됩니다. 수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리고 또 기본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알파벳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며칠 정도 시간을 두고라도 알파벳을 기본적으로 암기하시고 시작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발음도 좀 힘들고요. 그리고 문장에서 암기하거나 또 단어의 뜻을 정리할 때 사실은 이게 마치 이제 한글에서 그죠? 그 한글의 자음과 모음, 기역, 니은,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상태는 똑같은 거니까요. 사실은 이런 알파벳은 기본적으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행 과정일 테니까요. 충분히 좀 암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우셨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때 중요한 것을 먼저 한번 더 정리를 해본다면 바로 뭘까요? 그렇죠. 바로 자음과 모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 자음과 모음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파벳 중에서 자음과 모음인데요. 사실 모음의 개수가 몇 개 안 되거든요. 모음은 쉽게 가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국어에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먹는 감을 얘기할 때 있잖아요. 이 감이라고 하는 먹는 감도 사실은 기역하고요. 그 다음에 아하고요. 그리고 미음이 합쳐진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기역을 우리가 이제 국어에서 자음이라고 그러고요. 미음도 우리가 자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자음과 자음끼리는 발음이 안 나오거든요. 자음과 자음들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단어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이런 거, MNP, 이런 건 사실 없거든요. 다 자음이잖아요. 모음이 중간에 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이제 A라고 하는 모음이 껴서 이게 map, 지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어에도 보면 가운데 이렇게 모음이 껴 있어야 말이 되듯이, 이게 모음이거든요. 영어에서도 어떻게, 자음만으로는 말이 안 만들어지는 거고요. 모음이 들어가 있어야 자음, 모음,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존재를 해야 발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음끼리는 충돌이 일어나도 발음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연결해주는 그 모음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총 5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A, 그 다음에
E, I, O, U 이렇게 5가지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발음으로 얘기할 때 우리 노래 부를 때 보면 이게 발성 연습할 때 아, 에, 이, 오, 우 그러잖아요. 아, 에, 이, 오, 우. 요 발음 그대로 가시면 돼요. 아는 A, 아, 에는 E. 알파벳으로 E죠. 발음 에가 발음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 에, 이. 이는 이제 요거죠. 그죠? I가 되는 거죠. E. 그다음에 O. 그다음에 우는 U를 이용해서 아, 에, 이, 오, 우로 발음하시면 돼요. 이렇게 5가지가 모음인 겁니다. 자, 여기도 이제 앞에 거 대문자, 뒤에 거 소문자 이렇게 이제 같이 묶어서 적어드린 거거든요. 이 모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음에 풀어갈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음과 모음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자음을 따로 외운다? 별 의미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은 자, 알파벳 중에서 모음 개수가 5가지밖에 안 되니까 5가지가 모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뺀 나머지는 다 자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따라서 자음의 정의 뭐라고 되어 있죠? 모음 5개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다 우리가 자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음은 5가지, 아, 에, 이, 오라는 5가지의 알파벳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 모음이 왜 중요한가? 왜 모음을 우리가 자꾸 따로 외우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더 추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3번에 제가 체크해 놨거든요. 보시면은 지금 딱 봐가지고 이게 왜 틀렸는지를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문제를 보시면 있잖아요. 이게 왜 틀리는지를 지금 말씀드린 모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푸실 수가 있게 돼요. 무슨 뜻인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여기 보실까요? 우리 어나 언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어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우신 건데요. 자, 여기도 먼저 정리해드리면 어라든가 언이라든가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건 나중에 외우셔도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부정관사라고 그래요. 부정관사 그런 얘기인데 이거는 요게 나오는 거는요. 어떤 신호가 됩니다. 어나 언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알파벳이 아니라 단어인 건데요. 이게 알파벳 하나로 A라고 하는 하나로 되어 있는 일종의 단어인 겁니다. 자, 얘네들이 왜 나오냐면은 얘가 일종의 신호탄으로 얘는 뒤에 뭐가 나온다는 신호냐면 다음에는 명사가 나올 예정입니다. 라는 신호인 겁니다. 다시요. 명사가 뭔지도 여러분 아직 공부 안 하셨기 때문에 저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 강의할 때 명사에 대한 설명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거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나 물건 같은 거 가리키는 건데 그 앞에다가는 반드시 어나 언을 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사가 온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적절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씩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요 A라고 하는 요게 이제 우리가 자음일까요? 모음일까요? 그렇죠. 모음이죠. 아, 에, 이, 오, 우의 아에 해당하는 모음이에요. 모음인데요. 자, 그럼 요거 B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거요? 여러분 요 단어가 사실은 북이라는 책인데요. 혹시 이 단어를 모르시는데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저희가 이제 북이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지금 강좌는 아니고요. 이 강좌 자체는 자음과 모음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저 벌써부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것은 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참고로 책이란 뜻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B라고 하는 알파벳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B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자음일까요? 모음일까요? 자, 헷갈리시면 제가 판서를 이미 해놓겠습니다. 모음 5가지를 적어놓고 시작할게요. 자, 모음이 뭐뭐 있었었죠? 모음이 그렇죠. 첫 번째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아, 그 다음에 에,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오, 우 이렇게 5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연달아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자, A가 모음이고요. B는요. 여기 안 적혀 있으니까 어떻죠군요? 그렇죠. 자음이죠. 자, 모음과 자음이 단어. 여러분 여기 딱 끊어 있을 거잖아요. 여기가 단어, 여기가 단어. 새로운 단어들이에요. 근데 둘 사이에 이 A에서 이 B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새로운 단어가 시작되는 건데 그 둘 사이가 모음과 모음 또는 자음과 자음 순서로 연결되어 있다 보면 발음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여기 모음이고 여기 자음이기 때문에 발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음과 모음 또는 자음과 자음끼리 이렇게 움직이면 발음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음과 모음에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마치 뭐 홀수, 짝수,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딱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2번도 한번 보시겠어요? 2번에 여기 보시면은 언 적혀 있는데요. 여기 n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는 거죠, 이건요? 요거는 자음입니다. 그다음에 요거 a는요. 요거는 모음이죠. 그죠? 모음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자음과 모음이 남자, 여자, 홀수, 짝수 뭐 이런 식으로 딱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자, 3번을 보시겠습니다. 3번에 여기 n이라는 게 있고 여기 s가 있죠. n은 뭐가 될까요? n은
자음이겠죠? 여기 아, 에, 이, 오, 우에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S는요. S도 역시 없으니까 이런 자음과 자음이 어떻게 하고 있죠? 충돌하고 있죠. 이렇게 자음과 자음이 붙어있으면 발음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자음, 모음이 연결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N이라고 하는 걸 없애서 그냥 어만 남겨놔야 어가 모음이고 S가 자음이니까 모음, 자음 딱 맞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4번도 그럼 보실까요? 4번에 요거 A는 계속 나왔던 거니까 여러분 이제 아실 수 있겠죠. 이거 모음이에요. 테이블의 T는 뭐죠, 이건요? 그렇죠. T는 여기 5가지 없으니까 자음인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음, 자음 딱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기본 강의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그 명사 앞에는 어나 언이 붙는데 뭐 자음으로 시작될 때는 어를 쓰고 모음으로 시작될 때는 언을 쓴다. 뭐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그런 말씀드리면 여러분 머리 아프시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지금 안 돼 있는 문제 처음 시작하시는데 그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화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단어 처음 보는 건데 이거 뭐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저런 단어는 나중에 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께서는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짝을 이뤄 움직인다는 것만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초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떤 감을 잡기 위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자음과 모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하고요. 그 자음과 모음이 저렇게 엎치락 뒤치락, 그죠? 홀수, 짝수,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짝을 맞춰가지고 움직인다는 그런 것만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잘못된 표현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문제 2번이에요. 2번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시죠, 여러분들. 자, 아까 했던 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올바른 표현이 뭐냐 그랬죠? 올바른 표현이 뭐냐 그랬습니다. 올바른 표현. 아까 했던 그 어나 언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자, 제가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언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여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어가 있고요. 여기는 언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렇죠. 자음, 모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언이라고 하는 거 요거 뭐죠, 이게? N이니까 뭐예요? N이니까 뭐죠, 이거? 요거 자음이에요. 자음. 그 다음에 요거 B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아, 에, 이, 우 아니면 돼요. 다시 적어봅니다. 모음이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자음인지 모음인지 보시면 여기 모음 5가지 안 들어가죠. 얘 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음입니다. 자음과 자음이 만났네요. 별로 좋을 일 없겠죠, 그죠? 틀린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어나 언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요거 3번 보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거 어디 있죠? 여기 있죠? I는요. 요거 I 어디 있습니까? 요거 여기 있습니다. 그죠? 같은 모음끼리 만났죠? 모음 만났으니까 좋을 일 없습니다. 싸워야 되겠죠? 둘이?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4번도 보시면요. 4번에 요 N이라고 하는 거 어때요? N? 요거는? 그렇죠. 요건 자음이죠? 여기, 똑같은 자음이네. 그죠? 자음끼리 충돌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둘이 같이 붙으면 좋은 일 없거든요. 그죠? 따라서 지금 어나 언에 대한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 중에 어느 하나도 맞은 게 없어요. 그죠? 그럼 답이 몇 번일까요? 2번입니다. 2번이 왜 맞았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수 없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강의해드리는 기본 강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오늘 말씀드리는 목적은 이 문장을 해석하시고 단어를 정리하시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하는 내용이고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붙어버리면은 말이 돼야 되는 거고 자음과 자음 또는 모음과 모음이 붙어버리면 발음이 안 되는 거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자, 이 확인 문제 2번이랑 유사한 문제들이 기본편 강의 가면 충분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때 문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문제를 가져온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자음과 N과 B는 자음과 자음입니다. 충돌 안 돼요. 그 다음에 A하고 I 역시 마찬가지 모음과 모음입니다. 충돌 안 돼요. 그 다음에 언과 뉴스페이퍼의 N과 N 둘 다 자음입니다. 자음과 자음 충돌 말이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음과 모음이 같이 만나야 말이 이루어지는 거다. 국어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그죠? 모음과 모음 또는 자음과 자음끼리는 발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 좀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신 내용 잠깐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문장이 이게 너무 어려운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장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하는 포인트는 뭐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시험 문장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데 문장 속에는 각각의 단어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그 단어 자체는 또 다른 알파벳의 구성체이다라는 거죠. 그 알파벳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신 건데 알파벳에서는 자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음이 중요한 거다 그랬습니다. 모음 5가지가 아, 에, 이, 오, 우 5가지다. 얘네들은 문장을 또는 단어를 또는 형성시켜 나가는 가장 중요한 틀이 돼서 모음이 중간중간에 안 껴있으면 말이 안 만들어진다. 발음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음과 자음끼리 혹은 모음과 모음끼리 붙어있는 경우는 발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음과 모음을 섞어주는 그런 식으로 문장이 형성되어 있고 단어가 형성되어 있고 알파벳이 그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게 되는 모든 단어들은 알파벳의 구성을 잘 보시면 알파벳이 자음과 모음이 적절하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알파벳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